현재 자민당은 이달 9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 당 총재 선거로 인하여 부산한 모습입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다수당의 총재가 자동적으로 총리가 되기 때문에 총리 선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현재 총 9명 정도가 입후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장기간 미해결 상태로 묵혀있던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 문제가 총재 선거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가 되고 있어 화제입니다. 각각의 총재 후보자들은 출마의 변이나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에 대한 입장을 속속 밝히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후보자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임 총리에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 여부는 커다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의 민법상에는 부부는 혼인을 할 때 정하는 바에 따라 남편 또는 부인의 성씨를 따른다라고 정해져 있어 부부 동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6년도에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일부 개정을 추진을 하였지만 현재까지도 도입이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부 동성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근래 일본 국내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을 상회하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에서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의 채택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부부동성제 위헌성을 쟁점으로 하고 있는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변호사협회도 그리고 일본 경제단체인 경단련조차도 정부에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제언을 했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나 자유권규약위원회로부터도 여러 차례 시정 권고를 받고 있어 부부동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민법은 위헌이자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일본의 국내외적인 환경이라면 일본의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도 머지않아 도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시 전 세계에서 부부별성 제도가 가장 일찍이 정착한 곳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이 문제와 관련하여 지지통신의 기사 내용을 소개드리고 또한 일본인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적 부부별성, 자민당 총재 선거의 논점으로 자민당 전통적 가족관 확고 9월 27일로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부부가 동성으로 할지 별성으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도입의 찬반향론이 논점의 하나가 되고 있다. 여론의 대부분이나 경단련이 조기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하는 보수파를 중심으로 반대론이 뿌리 깊다. 각 후보의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이미 입후보를 표명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노다로 디지털상은 찬성의 입장이다. 이시바 씨는 성씨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고노 씨도 선택적 부부별성은 인정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6일 출마를 선언하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긍정적이다. 2019년에 프리 아나운서 다키가와 크리스텔 씨와의 결혼 후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3명 모두 포스트 기시다를 묻는 보도 각사의 여론조사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린다. 조사에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한 찬성이 반대를 웃도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어 이들은 이러한 국민의 소리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출마를 모색하는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도 조기 도입을 호소한다. 이에 반해 보수를 신조로 하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담당상은 도입에 신중한 입장이다. 고바야시 씨는 출마 회견에서 이미 주민등록등본에서 이전 성씨의 병기가 인정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제도 개정을 두루 알리고 철저히 시행하여 현실적으로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고바야시 씨는 보수파가 많은 아베파의 중견 및 젊은 의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 파벌을 이끈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생전에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반복했다. 고바야시, 다카이치 두 사람 모두 보수층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모테기 토시미츠 간사장은 작년 7월의 회합에서 결정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면 답이 저절로 분명해지지 않느냐며 직접적인 말을 피했다. 모테기 씨를 포함해 향후 출마를 표명하는 후보는 제도 도입에 대한 견해에 관하여 질문을 받을 것 같다.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를 둘러싸고는 경단련이 6월에 조기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자민당은 7월 휴면 중이던 작업팀을 재가동시켰다. 하지만 8월 29일의 회합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어 총재 선거 후로 논의를 미뤘다.
새 총재의 방침은 당내 논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일본 반응입니다. 총재 선거에 큰 쟁점이 되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부부별성의 논의를 제대로 국민 앞에 해주었으면 한다. 앞으로는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될 것 같은데 찬성 반대 각각의 이점이나 문제점을 제대로 국민 앞에서 논의하고 널리 주지시켜 주기 바란다. 가족의 형태라든가 인권이라든가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장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장점, 단점 여러 가지를 확실히 밝혀주었으면 한다. 나는 딱히 경력도 없고 남편의 성을 선택하는 것에 거부감은 없었지만 그래도 여러 절차가 귀찮았다. 우연히 같은 성을 가진 남자친구와 결혼한 선배는 정말 편했다고 한다. 부부별성을 선택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자랑스러워하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남성도 바뀌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세상이 되면 좋은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보통은 여자가 남자의 성으로 바뀐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인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되는 성명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신청하면 기존의 성씨를 변기할 수 있다는 제도가 실제로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전의 성을 유지하고 싶다고 하는 수요도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부부별성을 제도로서 실시한다면 거기에 맞추어 바꾸어야 할 제도는 아주 많기 때문에 가볍게 시험해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실시를 하든 하지 않든 이런 기회에 논쟁을 심화시키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부부별성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 중 하나로 하라는 것인데 그것조차 안 된다고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찮다면 결혼제도 자체도 상관없다. 결혼이라는 틀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이혼하고 한 부모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다. 형식은 아무래도 좋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키워가는 시스템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국제결혼을 위해 부부별성을 선택했는데 일본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성을 바꾸는 절차도 없었기 때문에 매우 편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나라에서는 아내의 이름으로 불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남편의 이름에 부인의 명칭을 붙이는 느낌입니다. 같은 성이 되는 것도 하나의 가족이나 그룹이 된 느낌이 있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각적인 것을 말하면 성을 바꾸는 절차도 없고 성씨도 변하지 않아서 결혼을 했구나 라는 실감은 성씨를 바꾼 분들보다는 낮을지도 모릅니다. 부부별성을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외동이 많은 가운데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성씨를 어떻게든 남길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고령자 보수층은 꽤 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사회에서 활약하는 여성일수록 기존 성씨 사용의 필요성이 높다. 그래서 보수냐 아니냐로 결론이 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부부별성을 보수와 연결시킬지 어떨지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부부동성으로 하는 경우 현재 그대로라면 여성에게 불이익이 간다. 젠더 이론을 존중하여 가부장권 제도가 성립되지 않는 지금 당연한 것처럼 남성 측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당사자끼리 협의의 기회를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부장권 제도가 성립되지 않는 지금 양가 부모, 조부모가 참견하지 않는 것을 습관화하거나 민법으로 정해야 한다. 총재 선거의 논점이나 국정선거의 논점으로 삼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쌍방 모두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총선 때 국민투표라도 해서 결정하면 된다. 다만 부부별성의 부부에게 태어난 아이는 어느 쪽의 성을 따를지, 어느 타이밍에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지 의문은 남는다. 다른 중요한 쟁점이 있으니까 굳이 쟁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경제, 국방,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로서 중요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 그런 문제가 없어지는 날이 앞으로 올까요? 안 올 겁니다.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도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쟁점으로 삼아 나가야 합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